이승만이 이리를 거쳐 목포,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에 전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도쿄 미행군 사령부에서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미 극동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지상군 투입과 38선 이북의 군사 목표를 폭격할 수 있는 권한을 6월 30일 부과함에 따라서 맥아더는 주일 미 8군 사령관 월턴 워커 중장에게 제24사단을 한국으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하더란다. 6월 30일이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육군 주1 미 8군 제24사단 21년대 제1대대가 부산에 상륙한다. 때가 7월 1일이었다. 이 부대는 대대장인 스미스 중령의 이름을 따서 스미스 부대로 알려져 있다. 정확하게 그의 이름은 찰스 스미스다. 그는 이 태평양 과다카날 전투에서 그 대대를 지휘하던 경험이 있는 장교였다. 21년대는 이 일본 구주 구마모토 우드 기지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미스 중령이 띠인 소장으로부터 받은 작전 명령은 부산에 도착하면 대전으로 향하고 가능한 부산에서 먼 북쪽에서 적을 지연시키고 북쪽에서 주도로를 차단하고 처치 장군을 만나라는 것이었다. 대대장의 이름을 딴 스미스 부대는 6월 30일 오후 3시 부산 수영 비행장으로 타고 봉수하게 된다. 이계중대 406명, 장병 1명이 M1 카르빈 7탄 120발과 시레이션 이틀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다음날 아침 8시에 대천에 도착한다. 스미스 중령은 전방주의소의 처치 장군에게 신고하고 오산 북방 중미령까지 지형 정찰을 지시하고 대전으로 복귀하라 했으며 그날 밤 기차로 부대는 이동하여 평택과 안성에 1개 중대씩 배치하고 대대 지휘소는 평택에 설치한다. 처음 배치된 스미스 부대. 스미스 부대는 어떤 부대인가? 미국은 2차 대전 발발 시에는 미국 국민이라면 18세가 되면 30일 내에 누구나 미국 정부 징병관리청에 정령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나라이다. 이 징병 정령자 등록제라는 것은 영어로는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이라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조리 함성에서 맥아더 사령관에게 항복 조인을 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 국민이라면 18세 이상은 이 징병 제도에 의해서 군대 나가야 했던 것이다. 문제는 1945년 일본과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항복하자 미국 정부는 1946년 징병제도를 중단하고 지원병만으로도 충원이 가능한 징병제를 처리하고 지원제로 바꾼 이후 들어온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신병으로 한국전에 긴급 투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병무청과 유사한 이 징병관리청에서는 18세부터 25세까지 남자는 미국 시민은 물론이지만은 영주권을 가진 자들은 꼭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서 유학생, 방문자, 애교원, 그 가족, 상사, 지사원을 제외한 외국인 거주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심지어는 불법 거주자도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쉽게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유학생들 같은 자들만 빼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일단 유사 시에는 동원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령기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정령기에 등록을 하는 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할 수도 있고 연방정부의 학비 보조, 취직도 어려워진다. 1973년부터는 징병제도를 처리하고 지원병 제도로 바뀌었지만은 1950년 한국에 제일 처음 참전한 스미스 부대는 이렇게 2차 대전의 경험도 없고 전쟁에 대비한 훈련조차도 없이 점령제 일본에서 군대 생활할 의무적 병역을 마치기 위해서 1946년 이후 입대한 군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7월 2일자 쓴 난중일기에서는 7월 2일 11시 30분 대통령 이승만이 목포를 떠나 부산에 도착해서 보고로 들어온 전황을 보고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 용감했던 미군이 어디로 간 거야? 이 멍청한 것들. 공산군들의 탱크를 보고도 어떤 폭탄을 써야 깨뜨릴지를 모른다는 말이야? 대통령 이승만이 화낼 정도로 였다.
그가 부산에 도착한 지 일주일간 받은 전황보고는 암담하기만 했기 때문인 것이다. 스미스 부대가 투입될 때 환영식까지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원근방에서 공산군 탱크를 보고도 끄떡 않고 자꾸만 뒤로 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난민들은 미군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져지는 것 같았다. 그랬다. 대통령 이승만이 부산에 오른 지 일주일은 너무나 암담했다. 자꾸만 좋지 않은 전황 보고만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프란체스카 난중일기에는 그 당시 이승만이 미군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말에 정신상태, 멍청한 것들.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경찰들에게 그들이 가진 무기와 장비나 주어봐. 그렇게까지 후퇴만 하겠어? 라고 푸여사에게 이승만은 푸념을 했다는 것이다. 멍청한 양코쟁이들이라고 욕까지 떼가리면서 심지어는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속을 사귀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이승만이 그토록 믿고 있던 미군이 바로 스미스 부대였던 것이다. 일본 구주 구마모토 우도 기지에서 주둔하고 있던 미 8군 제24사단 21년대 1대 대병력이었다. 이계중대 406명, 미군 1명이 갖고 있던 것으로는 에만 소총과 칼빈 소총이었고 실탄 120발과 먹고 마실 시레이션 이틀분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다음날 8시에 대전에 도착. 오산 북방에 부대 배치를 마쳤는데 개인 화기 이외에 대비하고 있는 무기라고는 75mm 무반동 총 중대에 배치하고 4.2인치 박격포들 중대 400야드 후방에 배치한 것이 고작이었다는 것이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아침이었다. 오산 북방 중미령 지역에는 540명의 미군이 공산군의 진격을 기다리면서 전투식량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었다. 8시경 8대의 공산군 탱크가 굴러오고 있었다. 75mm 무반동 총과 2.36인치 바주카 포를 쏘아댔는데 북한군 탱크는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미군들에게 포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도 북한군을 얕잡아 봤던 미군들이 계속 밀려오는 탱크를 바라보고 놀라기 시작한다. 무려 33대나 되는 탱크가 남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3시간 동안 미군은 사격을 가했으나 3시간 동안이나 버티던 스미스 부대는 서로 연락을 끊어지고 포탄과 소총탄만 떨어지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다. 철수 명령이 없는데도 철수가 시작되었다. 다행히 공산군은 미군이 버린 무기와 탄약, 시뮬레이션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스미스 부대를 더 이상 추격하는 바람에 철수는 했지만은 540명의 스미스 부대원 중에서 150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되었으며 미군이 갖고 있던 장비 대부분은 공산군 손에 들어간다. 물론 공산군도 탱크를 제외한 인민군 42명의 전사자와 85명의 부상자를 내었고 처음 집중적으로 쏘아댄 박격포탄의 탱크 33대 중 4대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미스 부대만으로 공산군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윌리엄 딘 24사단의 기대는 이렇게 첫 전투에서 참패를 본 것이다. 훗날 리트웨이 장군 해고력에서는 6.25 전쟁의 초기 미국 동군 사령부에서 인민군 10개 정예군을 불과 1계중대로 경멸하려고 했던 것은 미 국동군 사령부의 지나친 오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고, 그러나 메가더는 이 참패를 교훈으로 공산군이 애치진 라인에 따라서 절대 미군이 참여가 없을 것이라는 통념을 깼을 뿐만 아니라 스미스 부대 저항으로 미군이 10일간의 시간을 벌렸으므로 스미스 부대의 저항은 값진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